TMF가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이제 TMF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경기 침체가 올까? TMF가 오를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혼란스러우시죠. 지금 TMF가 떨어지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양호해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정말 없을까요? TMF 투자 지금이 탈출할 타이밍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TMF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익이 줄었습니다. 저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TMF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MF 급락의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9월 취업자 수가 25.4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이는 3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예상치인 15만 명을 크게 웃돈 결과죠. 민간 부문에서만 17.8만 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임금도 전년 대비 4% 올랐어요. 그럼 경기 침체 이제 안 오고 TMF는 끝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이 좋다는 건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만.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증권 아니야 애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1월에 열리는 미국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는 다소 과도한 예상일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 실업률도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인하는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채 10년물 4%가 넘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중동 리스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유가가 8% 상승했어요. 이는 물가를 재차 높이는 우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판단할 때는 항상 증시 반응도 중요한데요. 미국 증시, 한국 증시는 급락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이 위험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서로 긴밀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데 채권 시장에도 영향이 아직 큰 정도는 아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불안하셨죠?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나온다면 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전쟁 추이를 보면서 관점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번 비농업 신규 고용지수는 예상치 상회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보세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경기가 식어가는 추세는 큰 추세로 보면 확연하게 보입니다. 고용 지표들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상치 상회는 추세를 걸을 수준도 못 됩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채권은 자산의 20에서 30%는 깔아둬서 나쁠 것 없다고 여전히 생각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연준이 더욱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보고 저는 홀딩 이어갈 생각입니다. TMF의 여정은 함께할 사람이 없고 외로운 길입니다. TMF가 오르든 떨어지든 함께 소통하며 미래의 수익을 쌓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